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경찰은 강 씨가 자수하기 전까지는 범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물론 기회는 있었습니다. 전자발찌를 끊었던 날, 경찰은 강 씨의 집을 2번이나 방문했습니다. 하지만 처벌 전력이 14번이나 되는 강 씨의 집에 경찰은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냥 발길을 돌렸습니다. 인기척이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인데 그 집엔 피해자의 시신이 있었죠. 오선민 기자입니다.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끄는 시각은 27일 오후 5시 30분쯤입니다. 이 사실은 자동적으로 동부보호관찰소로 알려졌습니다. 관찰소는 경찰의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은 전자발찌가 끊어지고 30분쯤 뒤 강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. 하지만 강 씨가 집에 없어 발길을 돌렸습니다. 2시간 뒤 경찰은 강 씨의 집을 한 번 더 찾았습니다. 집안에 인기척이 없었고 이웃 세대를 방문해 강 씨를 최근에 본 적이 있는지 물었으나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. 당시 집엔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찰은 오늘 강 씨가 자백하고 나서야 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. 이에 경찰은 강 씨 집에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갈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.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신청했지만 발부가 안 된 시점이라 강 씨의 자택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강 씨가 도주한 이후 강 씨와 관련한 112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강 씨와 알고 지내던 A 목사가 오늘 오전 강 씨가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며 신고한 겁니다.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강 씨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신고를 했다는 취지였습니다. 그러나 동부보호관찰소에선 112에 접수된 A 목사의 신고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JTBC 오선민입니다.